미국에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그 불합리한 절차 또는 아까 그 기후 COP 파리 기후협약 바로 탈퇴하는 데 서명해 버렸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뭐 기후 환경 좋은 얘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조차도 뭐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찬반이 아직 갈리는 상황이고, 문제는 트럼프가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이 국제 협약을 가입하면 미국이 또 가장 큰 경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했을 때 좀 무의미한 지원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뭐 공중으로 분해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셨었죠. 이제까지 인터뷰를 보면 바로 그냥 탈퇴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제에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냉정하게 그것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자는 입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또는 더 효율적이고 이런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이 나온 김에 띄워주셨으니까 주요 정책 방향 중에 이제 부정적인 건 참고해 주시고요. 긍정적인 것 중에 그 친기업 친투자 정책 지속할 거고 제조업 활성화할 거고 리쇼어링을 니어쇼어링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아까 니어쇼어링도 리쇼어링은 우리나라 연안으로 다 돌아와잖아요. 근데 니어쇼어링은 우리나라 근처로 싹 와죠.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책을 펴면서도 말로는 25% 관세 때릴 거야. 대중국발 메시지인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택 건설 부분에 주거비 축소시키기 위해서 건설 규제 완화, 촉진시키겠다, 공급 확대하겠다.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방 이런 건 참고해 주시고, 세금 아까 제가 TCJA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2017년도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한 2년 전만 해도 팬데믹 때 정부에서 그 지원금 준 거 가지고 개인들이 초과 저축이 많아서 그걸로 소비를 쓰고 있는데, 곧 초과 저축이 다 소진될 거고, 그래서 소비가 꺾일 거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은 없지만 한 2년 전에 팽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불식시키는 법이 이 텍스 컷 앤 잡스 액트라고 해서 2017년도 1기 때 트럼프가 만든 법입니다. 근데 그게 그 공제 한도를 굉장히 늘려주고 일반 법인이라든가 그 개인들한테 그런 것들이 2025년도 항목별로 일몰이 되는 법안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번에 아까 제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언급 드린 이유가 그분이 4개 법안을 한꺼번에 패스트트랙 해버리겠다는 거에 저 TCJA에 일몰하는 법을 연장시켜주겠다는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친기업, 친시장, 친소비자의 스탠스를 갖고 있고, 첫날 행정명령을 제가 그래서 꼼꼼히 봤거든요. 아, 얘기한 대로 하고 계시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네, 일단 행정명령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동안 이야기 나왔던 그대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자체가 워낙 이 기업인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다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 주셨을 때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일단 취임식 때 연설에서는 관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이 대표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관세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화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때리기에 진심이 된다면은 중국에 있어서 관세를 조금 더 높게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미국이 지금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게 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물가 지표가 나왔을 때는 인플레이션 다소 완화된 모습 보여줬는데, 다시금 중국발을 향해서 관세를 때리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당연한 루틴이 아닐까 싶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제가 보내드린 차트의 6페이지를 꼭 한번 띄워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빼뜨리고 넘어간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하려면 과거의 사례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그리고 1기 때와 2기 때 똑같은 정책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오히려 그분이 미리 얘기했던 정책으로 더 올곧이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대통령 기회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인터뷰할 때마다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건 신께서 부여한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남은 여생을 거기에 바치겠다라는 정도로 아주 진심인 거예요. 지금 올인이에요. 그러면 그 정책을 그대로 편다고 볼 때 1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1기 때 CPI, 연간 CPI 흐름과 파란색, 회색이 CPI 월간 흐름과 10년물 국채금리, 연초 한 2주 동안 10년물 국채금리가 1월 13일 날 4.803 가면서 최고점 찍으면서 시장 많이 흔들렸잖아요. 지금은 안정되고 있지만. 그리고 DXY, 달러가 강세였는지 이걸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흐름 그래프는 참고하시고, 2018년도 7, 8, 9월 달에 관세
7월 달에 처음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추가 관세 엄청나게 근데 난리가 났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5월 달, 8월 달, 9월 달 추가 관세 3차례, 총 6차례를 막 부과하면서 정말 전 세계가 흔들렸을 때예요. 그때 미국의 물가가 어땠는지 보자는 거예요. CPI 파란색 보시면 2018년 7월 이전에 3월 달에 2.4였다가 7월 처음 관세 딱 부과할 때 8월 달에 2.7로 떴습니다. 과연.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 달 2019년도 가면서 다시 급격하게 하락 안정화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관세 때렸다고 해서 실제 물가가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올랐고 계속 지속이 안 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와 팩트를 갖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뭐 속된 표현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예측 이거 가지고 자꾸 부안해동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 먼소먼스는 심지어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0.0, 0.2 오히려 19년도에 0.4 갔다가 다시 0.1로 안정되고 있죠. 문제는 국채금리죠. 패턴이 비슷합니다. 앱솔루트 넘버는 틀리지만 이번에 3.803처럼 갑자기 훅 떴었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당시에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2.74에서 3.06처럼 지금처럼 살짝 뜨긴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 가면서 다시 2%, 1%대로 아양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달러 값이 18년도 3월 달에 90포인트였다가 달러는 계속 강세가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자국 위주의 정책을 폈으니까 2019년 8월 달에 98.92포인트까지 강세가 됩니다. 이걸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린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실제로 심각하지 않았어요. 살짝 우려감 때문에 떴다가 몇 개월 안 돼서 안정화됐습니다.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달러가 이제 계속 비싸졌다는 얘기인데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번에 관세가 부과되면 대중국 관세 물가에 조금 영향을 있을 거예요. 참고로 캐피탈그룹이 작년 연말에 보편관세, 최악의 경우에 보편관세가 부과가 되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간 1% 상승을 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달러가 강세가 되잖아요. 지금도 강세지 않습니까? 좀 네. 빠지긴 했지만 DXY가 108포인트니까 그러면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비싸질 거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상쇄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대미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중국 내의 물품들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덤핑을 치겠죠. 가격 인하하면서.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전 세계 덤핑한 물건이 디플레이션 효과를 그러니까 유발하면서 수출이 된다는 얘기죠. 미국도 거기에 수혜를 받는 겁니다. 실제로 1기 때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하고 가장 다른 상황은 미국의 생산성이 지금 나홀로 상승하고 있어요. 생산성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같은 시간 소비하고 같은 노동력 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보면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1기 때와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물가 상승이 소폭이 있겠지만 그거조차도 제가 볼 때 크게 심각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아까 캐피탈그룹에서 1% 상승한 효과가 있다고 봤는데 아까 달러 강세 상쇄 효과 그리고 반덤핑해서 글로벌 디플레이션 효과 생산성 이런 것들 덕분에 캐피탈그룹이 거의 한 5천조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존경받아 마주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1%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하는 효과 중에 아까 달러 이런 것들 효과 보니까 0.4%만큼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최악의 경우에 연 0.6% 물가 상승하는 효과 정도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연 0.6이면 월로 보면 그게 몇 프로인가요? 0.월 0.0 4 뭐 이 정도지 않습니까? 미국 경기가 지금 3%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배예요. 그 정도를 못 버틸 미국 경제 상황인가? 물가에 대한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조금 잘난 척하면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런 분석을 해서 거시 분석해서 틀린 적이 없어요. 별로. 제 말대로 될 겁니다.